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집합 건물 사건만 1000건 이상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제일 대규모 점포 관리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기회 된 김에 그냥 정리를 해버리자 라는 생각에 4회에 걸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를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다투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대규모 점포의 근원 법률인 유발법, 유통산업발전법의 조항을 좀 보고, 그 이후에 관리인을 다투는 것과 같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 또 당연 무효가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관리자 유발법과 집합건물법,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동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임하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법조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 이상일 것,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준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이거고, 업무는 상거래 질서, 그 밖에 대규모 점포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여기에 비로소 관리비 징수 권한이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한테 관리비 징수 권한을 인정을 합니다. 어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증에 응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적용하는 자, 매당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각 점포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제 이걸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등, 관리자는 대규모 점포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 상인한테 청구 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관리비의 내용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납부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관리비 징수 한계도 제가 다음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이렇게 됩니다. 일항을 갖고 업무 중 구분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 즉 유통산업발전법 12조 사항은 집합건물법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고, 구분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 관리자는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지위를 다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관리인의 지위를 다투는 것은 그냥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해당 관리단 집회 결의 취소 의소 아니면 무효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약간 다릅니다. 즉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행정청에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에 의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지위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유발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및 구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정력, 행정청이 취소하기 전까지 누구도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리단의 관리인과 굉장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구유발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지위 및 구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는 공정력을 가진 행정처분에 유효하게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이 당연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법상으로 당연무효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이런 표현은 굉장히 깨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취소되지 않은 이상 민사적으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취소로만 가능할 건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그러니까 유발법이 만들어지고 효력이 발생한 그 시기. 그러니까 97년도일 겁니다. 구도소매업진흥법상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유발법의 관리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요건. 유발법이 1997년 7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그래도 서울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 2016입니다. 1997년 굉장히 오래됐는데 시행되어 구도소매법 진흥법의 법은 1997년 4월 10일 날 폐지되었는데 재정유통산업발전법 부칙 3조는 경과 조치로서 이 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장 등 도매센터는 이 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6월 이내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냥 무효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판례에서 이 행정청이 너는 관리자다라고 인정하는 신고가 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처분, 취소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를 다툴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 하나요. 그러니까 97년 7월 1일 유발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는데 부칙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지위는 부정당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유발법 경과 규정에 따라서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나 지정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전혀 증거가 없다. 원고는 시장 개설자다. 근데 명시적 지정을 받아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명시적 지정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입전 상인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있을 뿐 대규모점 동의한 것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지위를 다투는 것은 행정청의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유발법이 제정되는 그 시기 1997년 이전에 진흥법에 의해서 관리자가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고 입점 상인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관리자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지위에서 미취득한 경우 관리비 징수 권한. 그러니까 이런 지위를 미취득한 경우에 관리비 징수 권한이 있는가? 당연히 없겠죠. 6개월 후 자격 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지위를 승계 지정을 취소한 사실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당연히 상실됐고 결국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셨죠? 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 유발법의 조문과 그 지위를 다투는 방법, 예외적으로 지위가 부정당한 경우에는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합건물 관리단, 대규모 점포 관리자 집합건물 관리단과의 관계, 그리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관리비 징수 권한, 그리고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나 관리단에서는 숙고하셔서 이 관리자의 업무, 관리단의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